안녕하세요. 4월 27일 수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지난해 들썩였던 암호화폐 투자 열기가 식으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거래 수수료 인하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팍스는 원화마켓 개장과 동시에 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국내 주요 증권사 수수료 대비해서 4배 이상 비싼 거래 수수료로 지난해에만 4조 원이 넘는 수익을 낸 거래소들이 거래 대금을 올리기 위해서 수수료 인하 경쟁에 돌입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K뱅크가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은행 감독검사 방향으로 밝힌 시스템 리스크와 또 은행 건전성의 부문 등이 검사 대상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서 감독당국으로부터 개선 지적받았던 유동성 리스크 관리 그리고 업비트 제휴사라는 특수성에 따른 자금 세탁 방지 인프라 등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K뱅크는 그동안 이 자금 세탁 방지 체계 또는 유동성 리스크 관련 부문 검사를 받은 적은 있지만 이 사업 전반을 들여다보는 검사는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해 K뱅크 측은 다음 달 정기 검사로 전달받았으며 일정에 맞춰서 충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K뱅크의 특수성에 따라서 감독 당국은 관련 자금 세탁 방지와 범죄 수익의 은닉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인프라를 갖췄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KB국민카드가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 플레이뎁과 업무 협약을 맺고 리브메이트 메타버스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에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KB국민카드는 로블록스 기반의 메타버스 플레이뎁 랜드와 또 타 랜드에서의 가상의 카드를 활용해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또한 메타버스 공간에서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전용 공간도 구축한다고 합니다. KB국민카드는 리브메이트 고객이 보유한 이 NFT 계정을 리브메이트에 연동해서 NFT 통합 조회와 발행 그리고 판매를 연계하는 등 NFT 서비스도 올 상반기 중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CEO가 약 55조 원의 트위터를 인수했습니다. 트위터의 매각 조건은 주당 54.2달러, 총 440억 달러였는데요. 지난 4월 1일 종가에 38%의 프리미엄을 얹은 가격으로 지난 14일 머스크가 제안한 조건과 같습니다. 앞서 머스크는 인수를 제안하면서 트위터를 비상장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인수는 최근 20년간 상장 기업을 비상장사로 전환하는 거래 중에는 규모가 가장 큽니다. 머스크는 성명을 통해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기반이라며 트위터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좋게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는데요. 최근 머스크가 트위터의 유료 서비스 개편을 예고했고 또 구독료를 암호화폐인 도지코인으로 결제하는 방안을 제안한 만큼 이 도지코인의 결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북한의 암호화폐 기술을 전수해 미국의 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도운 유럽인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출신의 알레한드로 카우데 베노스와 영국 출신의 크리스토퍼 엠스는 연구원인 버즐 그리스피와 더불어서 북한의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불법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미국 뉴욕시 맨하튼 검찰은 이 두 피고인이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최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두 피고인의 신변은 확보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바닷가 기준으로 1위인 NFT 브랜드 보어드 에이프 요트클럽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이 해킹당했습니다. 공격자는 계정을 해킹한 이후에 BAYC 거버넌스 유틸리티 토큰인 랜드를 에어드롭하겠다는 가짜 업데이트를 게시했고 사용자들에게 링크 클릭과 함께 지갑 연결을 유도했는데요. BAYC 사업 로드맵에 메타버스 게임과 가상 토지 계획이 포함된 점을 이용했습니다.
해커는 BAYC NFT 4개를 비롯해서 MAYC 7개, 그리고 BAKC 3개, 클론X 1개 등을 훔쳤습니다. 공격자로 알려진 지갑에는 NFT 91개가 있었는데요. 피해액은 현재까지 약 280만 달러, 우리 돈 35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분석업체 메사리가 플레이2원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메사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메사리는 플레이2원의 문제점으로 P2E가 이기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플레이2윈 체제를 만든다는 점, 그리고 이 게임을 참여하는데 더 많은 초기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했는데요. 현재 P2E 생태계는 NFT 또는 게임머니를 통해서 돈으로 사는 구조를 이뤄졌다면서 이런 속성은 메이저 게임사가 멀리하는 특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메사리 연구팀은 현재 시중에 나온 P2E 게임은 재미가 없다면서 코인 게이머 100명에게 P2E 게임의 재미에 대해 물어본다면 재미보다는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다고 대답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보고서는 이 플레이어들이 게임에서 반복적으로 타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은 이 P2E 게임 모델 속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한 방식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블록체인 이슈 앤 트렌드 초성 뉴스에서 이은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블록체인 업계 화제의 뉴스를 초성으로 알아보는 초성 뉴스 시간입니다. 최근 전해진 알트코인 소식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초성입니다. 피읍, 리을, 기역인데요. 이 암호화폐 탑 20 안에 꾸준히 올라와 있는 종목이죠. 바로 폴리곤입니다. 폴리곤이 폴리곤 엣지로 구동되는 폴리곤 슈퍼넷 출시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 폴리곤 슈퍼넷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 달러 규모의 펀드도 발표했는데요. 폴리곤 슈퍼넷은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과 기업 모두를 위한 새로운 프라이빗, 또 퍼블릭 네트워크에서 이 블록체인 채택을 위한 패스트 트랙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슈퍼넷은 앞서 언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폴리곤과 블록체인 기술을 주류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알려졌는데요. 이 슈퍼넷을 통해 전용 웹3 호스팅, 다른 슈퍼넷과 이더리움의 연결, 또 모든 확장 아키텍처 활용 등의 기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 초성입니다. 이응 디귿입니다. 최근 각종 데이터를 통해서 상승 신호가 포착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는 코인이죠. 바로 에이다입니다. 가격적인 호재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다양한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는 카르다노가 블록 크기를 10% 늘려 거래 처리와 탈중앙화 앱의 성능이 향상될 전망이 나왔습니다. 블록체인에서 블록의 크기가 증가하면 각 블록에서 더 많은 트랜잭션이 가능해져서 네트워크 용량 증가와 트랜잭션 시간 단축이 가능해지는데요. 연구팀은 광범위한 카르다노 확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블록 증설은 네트워크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해서 그 위에 구축되는 D앱의 성능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초성입니다. 시옷, 비읍, 이응, 니은인데요. 밈코인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코인이죠. 바로 시바이누입니다. 최근 잠잠하던 시바이누가 시바 소각 포털을 출시했습니다. 시바 소각 포털은 유통 물량을 효과적으로 줄이면서 정기적으로 시바를 소각하는 사용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시스템인데요. 이번 시스템은 시바이누 커뮤니티인 시바아미와 시바 생태계 성장을 함께하는 ERC20 토큰 료시 비전의 제작자와 협력해서 이 소각 포털을 구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초성 뉴스 이은주였습니다. 비트코인은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소식에 힘입어서 최근에 하락장을 딛고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과연 남은 한 주 동안의 암호화폐 시장의 전망은 어떨지 자세한 분석과 차트 리딩은 정오의 블록체인 플러스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소통의 시간에 만나요. 안녕.